네, 뭐 대선이 지금 속속 뭐라고 하죠? 그 선거 개표 결과, 그다음에 또 출구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오후 10시 현지 시간 오후 10시죠. 네, 현재 시간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79명의 선거인단을 좀 확보했고 롬니 후보는 82명 약간 앞서고 있는데 아직은 뭐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초박빙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시간이 가면서는 좀 오바마 쪽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니냐. 예.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오후 3시쯤이면은 상당히 좀 구체적인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어떤 시장에 따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여러 그 증권사들이 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길 경우에 어느 업종이 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해마다 철마다 이 선거철마다 나오는 그런 자료이긴 한데 자 삼성증권의 분석 자료를 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동안 해왔던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함없이 유지가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런 기계 설비라든가 주택 경기 활성화 또 저 진성T 씨는 왜 불도저 체인 있잖아요. 바퀴 체인.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건설 경기 쪽으로 뭔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건설사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건설사 괜히 넣었다가 나중에 또 무슨 욕을 얻을지 모르니까 건설사는 빼는 거고. 자, 또 다른 오바마 당선의 수혜주가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예. 오바마 정부가 셰일가스 쪽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미 저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고 뭐 의료제도 계획에 따라서 저런 제약주도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롬니가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어떤 성장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냐 몇 개 안 돼요 저렇게. 희한하더라고요. 같은 에너지인데 왜 롬니가 당선될 때랑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종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롬니는 기존의 거대 석유 자본 예. 쪽에 조금 이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는 좀 이제 셰일가스라는 신에너지. 새로운 쪽으로 뭔가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신인 척주는 아니네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참 그런 거 씁쓸하긴 한데 자 마침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 신한금융투자의 곽현수 연구원 한번 전화 연결해서 미국 대선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내일 아주 바쁘시겠어요. 예. 사실 새로운 얘기가 있겠냐만, 그래도 워낙 큰 나라에서 대통령이 또 이제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 증시 영향 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누가 당선이 되든 증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병동성이 축소되고 그에 따른 반등 국면이 예상됩니다. 업종별로는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정유 군수업종,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와 IT, 헬스케어 업종과 좀 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2006년 이후에 양당에 대한 후원금을 산업별로 살펴봐도 정유 군수업종은 공화당에 그리고 IT, 헬스케어 업종은 민주당에 많이 기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 역시도 공화당과 민주당 당선 시에 대표 IT 업종인 IBM과 엑스모빌의 주가를 살펴보면 공화당 때는 엑스모빌 그리고 민주당 때는 IBM 주가가 좋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현재 오바마가 유리한 상황에서 후원금 기준을 판단해보면 IT,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우호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도 동 업종들의 주가 수익률이 단기적으로는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그러니까요.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대선이라는 주요 변수가 끝나면은 이제 어떤 변수가 또 이제 주목이 되고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대선이 끝났다고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변수는 역시 재정 절벽 이슈입니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 상원을 모두 장악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 절벽 이슈가 연말까지 상방을 제한하는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증시가 반등세를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재정 절벽이나 악재 때문에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곽영건 의원님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재정 절벽이 내년 늦겨울 초봄 요때 이제 예상되는데 예. 그 이제 양 당이 이제 좀 이제 서로 타협을 못하면서 이제 절벽이 갑자기 이제 절벽에 부딪힐 거다 이런 얘기인데 예. 한 2, 3개월 정도 기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타협을 하면서 예. 다시 기존의 뭐 막대한 그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뭐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절벽이라는 게 절벽 가기 전까지는 네가 가냐 내가 가냐 싸울 수 있지만 네. 막상 절벽에 닿았을 때 같이 뛰어내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이제 예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뭐 이렇게 재임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좋았으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표를 하나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이게 좀 작은 표인데 이번에 핸드폰 바꾸시더니 그런 것도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재선한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의 주가 상승률 뭐 이런 건데 재선한 주가 상승률은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 여기 좀 닉슨. 특수한 케이스였죠. 예, 네. 그다음에 그렇죠. 또 이제 그 조지 부시. 그때도 뭐 네. 군수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예, 이때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처했잖아요, 여기도. 그쵸. 네. 그래서 그때 빼고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 클린턴 후반기에는 예. 4년 동안 55% 올랐고요. 어. 레이건 후반기에는 78% 음. 다우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아이젠하워 때도 33% 같은 트루먼 때도 한 82%. 그러니까 이제 재임이 되면 그 두 번째 재임 기간의 주가 상승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예. 역설적으로. 근데 좀 저는 재임이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네. 첫 번째 임기에서 해놓은 거는 그동안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4년 동안 자기가 정책을 펴온 결과가 이제 그 후임 때 한 3, 4년 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임 시의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임제잖아요. 그리고 와. 사실 이 전 대통령들이 뭐 인프라를 깔고 투자를 해놨던 부분을 그 다음 대통령이 좀 수혜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평가되는 분들의 대부분 그 전임자들의 어떤 인프라를 잘 해놨기 때문에 얻어가는 게 좀 많다. 그랬죠. 예, 그런 네.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단순히 그 임기 때만의 그 대선을 그 주가 상승률을 보기에 우리나라 같은 단임제에서는 주가만 가지고 좀 경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우리 권순희 기자의 그 촌평이었는데 워낙 뭐 전임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득을 본 케이스가 있고 예, 못해서 또 뭐 안 좋았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있는데 예. 우리도 이제 보니까 4년 연임으로 가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은 게 좀 이렇게 국정이라는 게 뭐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중간평가식으로. 예, 원래 한번- CEO도 3년 임기로 하면은 이렇게 단기 투자 위주로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제 연임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정말 단기 치고서 이제 다음 대선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넘겨주는 네. 게 아니고 자기가 또 해야 될까? 자기가 오래 살면 집을 또 꾸미게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연임을 넘어 뭐 3선 이런 거는 좀 너무 긴가요? 그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아까 삼성증권에서 얘기한 그 여러 가지 그 수혜주를 우리 또 표로 한번 뜯어봐야 하는 시간이죠. 예. 자, Y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Y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기관 투자가들이 좋아해요. 저 절삭 공구 만드는 회사라 하더라고요. 절삭 공구. 이제 기계 업종인데 예. 이익이나 이런 게 뭐 진성 TC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순자산에 좀 차이가 나긴 나죠. 네, 많이 시가총액이 뭐 저렇게 크고 이게 다 여기 보니까 기관들이 다 엮여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역시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 보니까 예. 근데 제가 봐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그 저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좀 싸다. 이렇게 볼 만한 또 회사는
이게 일진 다이아가 생각보다 좀 시가총액이 적네요. 많이 적은데요, 이 네. 정도면. 제가 눈을 좀 비볐는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여기 이제 공업용 다이아 요거 이제 다이아가 철을 뚫는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거 만드는 거고.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포크레인 예. 쇠 바퀴, 쇠 트레인 뭐 이런 거. 요 만드는 회사고. 절대적으로 이게 반기 실적인데.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절대 저평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거품이 많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진성 TC 이런 건 어떻게 그동안 많이 비교하셨던 잡주들에 비해서는 뭐이 정도면 우량한 회사. 그렇죠. 잡주들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좀 더 크게 LG 상사하고 대우인터 요거 들어간 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게 큰 회사들. 예. 이 두 개는 아까 이제 그 미트롬니 예. 이쪽은 이제 오바마 스웨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역시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단위수가 다르죠.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그러네요. 붙는 예, 좀 한두 개씩 헷갈리네요. 붙는 숫자가 많으니까. 예. 이런 건데 LS가 의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밝잖아요. 예, 가격이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이게 한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만 되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역시 대형주라 그렇게 심한 저평가는 좀 어렵네요. 대우인터가 요새 미얀마 가스전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순 기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딱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예, 뭐 좀 요새 대형주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숫자가 지금 이렇게 눈에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형주 잘 안 보시는군요. 하여튼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B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B급. 자, 그러면 A급은 뭐냐? 그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말씀드린 우리 그 합병을 앞두고 있는 이 아세아 제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관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까 얘기한 그런 회사들이었고 예. 이익이 나면서 주가가 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닌데 이제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PBR이 446 거의 5배 가깝거든요. 예. 상당히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덜 비싼데 예.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영이 없으니까 좀 계산이 빨리빨리 빨리 되네요. 되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권수 기자? 뭐 시가총액은 비슷한데 자본이 뭐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니까 이익도 보세요, 이익도 이게 5, 4, 20, 이익은 4배. 4배. 네. 근데 기관들은 왜 안 안 사요. 사죠? 네. 이거 잘 모르고 이 기관들은 언제 하냐? 이제 이게 합병이 돼가지고 예. 이게 이제 한 숫자가 예. 2 내지 3따로 가면 그때부터 할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진성 TC가 지금 시가총액 2천억인데 예. 이익이나 이 자산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10분의 1이에요, 이 순자산이 거의. 예. 근데도 주가는 500억이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권순우 기자가 준비한 코너로 빨리 넘어갑니다.